그러면 본격적으로 그냥 방치했다가는 자칫 실명에까지 이를 수 있는 눈 건강의 적신호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인데요. 눈이 빨개지고 간지러워요. 알레르기성 결막염. 벌써 좀 봄이 돼서 그런지 눈 비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양 교수님. 네, 요즘 그 주변에 보면 그 꽃가루나 미세먼지 때문에 토끼눈이라고 해야 될까요? 빨갛게 눈이 돼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또 이맘때가 되면 이제 알레르기성 결막염이 유행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환경적인 요인이 제일 크고요. 네. 황사나 자동차 매연 같은 그 미세먼지 농도가 옛날보다 높고 또 요즘 뉴스를 보니까 그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20년 전에 비해서 꽃가루도 많이 날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그 알레르기성 결막염도 증가하고 있고 또 이런 이제 눈병과 더불어서 또 우리가 감별해야 할 질환이 이제 네네. 결막에 생기는 이제 림프종이라고 하는 이제 종양인데요. 종양이요? 예, 눈에도 종양이 있겠냐, 암이 있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겠지만 네네. 실제로 눈에도 이제 암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림프종인데요. 보신 그 사진에서와 같이 알레르기성 결막염과 하고 비슷하게 생기긴 했지만 네. 결막 림프종은 이렇게 그 주변에 결막 양쪽에서 이렇게 연어 살 같은 모양으로 해서 자리를 잡고 이제 점점점 이제 자라게 되는 겁니다. 이제 감별 질환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조직 검사를 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과를 방문하셔야 되지만 또 방치하게 되면 이제 전신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안과를 방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 단순한 염증이 암이 된다니까 너무 무서운데요. 사실은 제가 작년에 결막염을 앓았거든요. 근데 아폴로 눈병이랑 결막염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뭐 현영 씨 일단 아폴로 눈병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다 이제 연식이 조금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 우리가 보통 네. 이제 눈병 그러면은 이제 균을 옮기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옮기는 눈병은 전부 다 아폴로 눈병이야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전염성에 있는 눈병이라고 하는 거는요, 뭐 세균이나 아니면 바이러스 같은 균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어떤 균에 감염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다 틀려요. 근데 아폴로 눈병 그러면은 뭔가 연상이 되지 않아요? 아폴로 13호. 그렇죠. 우리가 1969년도. 1969년도에 이제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했다고 합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거짓말 조금 보태가지고 반 정도가 눈병에 다 걸렸다고 해요. 근데 당시 눈병은 너무너무 아프고요. 그다음에 시력도 떨어지고요. 고생을 엄청나게 했기 때문에 이게 아폴로 눈병이라고 유명해진 거지. 실제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유행성 결막염과는 좀 다릅니다. 그걸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급성 출혈성 각결막염이 아폴로 눈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눈이 빨개지면은 아이고 눈병 걸리면 싫어 해서 피하고 다니잖아요. 네. 근데 그러시면은 꼭 안 돼요. 왜냐면은 초기 눈병은요, 네. 알레르기성 결막염이랑 거의 구분이 안 돼요. 근데 나는 알레르기성 결막염인데, 너 눈병은 옮기니까 싫어, 나 절로 가라고 얘기하면은 사실 속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알레르기성 결막염과 그다음 일반적인 눈병이랑은 좀 구분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표를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네네. 이 보시면은 이제 유행성 결막염 그러면은요, 전염성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유행하는 눈곱이 거니까. 노랗게 많이 낍니다. 결국 이거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한 전신 질환이기 때문에 네. 열이 난다든지 어머. 또는 림프절이 붓는다든지 그런 전신 증상을 동반을 많이 하세요. 네. 그런데 이제 알레르기성 결막염 같은 경우는요, 일단 전염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눈이 빨개진다고 해서 남한테 옮을 이유가 전혀 없고요. 그렇지. 그리고 눈곱이 끼더라도 약간 끈적끈적한 눈곱이 낍니다. 약간 코 같아가지고 조금 기분은 나쁜데요. 네. 뭐 이런 눈곱이 또 끼고 일반적으로 알레르기 그러면은 이 비염이 같이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눈에 알레르기성 결막염과 또 비염이 같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알레르기구나라고 생각하시기가 쉽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눈이 빨개지고 충혈되고 간질간질할 때 유행성인지 알레르기성인지 좀 잘 구분해서 살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알레르기성 결막염일 때 해결 방법 알아봅니다. 손 잘 씻고 눈 비비지 마세요.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눈이 근지러워서 자꾸 비비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 알레르기성 결막염이 별거 아니지 않아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알레르기성 결막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텔레비를 보시고 계시는 많은 환자분들께서도요,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이게 알레르기성 결막염이 이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으면은 시력이 또 엄청나게 떨어지는 합병증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의 가장 큰 목적은
합병증을 일으키지 않고 이 시기를 지나는 것에 주력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 가셔가지고 좀 힘드시겠지만 치료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단지 이 알레르기성 결막염이 오래 앓기 때문에요. 일종의 만성 질환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에 의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실제로 알레르기성 결막염은 우리 일상생활에 약간만 변화를 줘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요.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손 열심히 닦는 거 좋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봄 아닙니까? 봄. 따뜻하죠. 네. 겨울이 지나가지고 이제 기분이 좋아가지고 많이 다니시는데 아하. 요즘에 봄철을 많이 얘기하는 노래들도 있잖아요. 봄바람 휘날리며라고 하면은 알레르기성 결막염 환자분들은 봄바람이 휘날리면은 나갈 수가 없어요. 진짜 몸이 싫어요. 아파가지고. 안타까워. 네. 근데 이런 경우는요, 집에 오셔가지고 손 닦는 것 말고 네. 옷을 다 터세요. 이거 상당히 옷에도. 중요한 거거든요. 어. 그리고 알레르기성 결막염이라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알레르기 원인을 갖다가 피해야 되기 때문에 피하는 하나의 방법이 안경, 보안경 끼는 것도 하나의 도움이 되고요. 이 알레르기성 결막염 환자들을 위해서 고글같이 생긴 안경도 좀 시중에 나와 있어요. 좀 그런 것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흔히 집에서 집먼지 진드기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는 침구류에 많은데 거기에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또 그런 분들은 뭐약 넣기 전에 열심히 침구 청소를 그렇죠. 해주고 또 햇빛에 말려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어쨌든 알레르기성 질환은 전신 질환이랑 같이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과적인 치료 같이 받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 추가로 말씀을 드릴 거는 이 알레르기성 결막염 생기기 직전에 이 안약을 사용하게 되면은 심하게 앓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안약을 넣으시는 거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개인 위생 관리, 생활 습관 관리부터 철저히 좀 해보시고요. 그 다음 눈 질환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눈앞이 안개 속처럼 뿌옇게 보여요. 노안과 핵 관리는 실명 질환, 백내장. 이게 노안과 좀 많이 증상이 비슷한가요? 이 교수님? 네,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게 봄철에 이제 백내장이 왜 이렇게 발생을 많이 하나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아무래도 겨울철에 댁에만 계시다가 어머니 아버님들이 이제 따뜻해지니까 바깥에 나와서 꽃 구경도 하고 싶은데 꽃이 너무 침침하게 보이니까 내가 웬일이지?라고 해서 안과에 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백내장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많이 우리가 흔한 질환 중에 하나지만 도대체 어떤 질환인지 제가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우리 눈이라고 하는 거는요, 카메라랑 구조가 똑같아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 카메라의 렌즈에 해당하는 부위를 우리가 수정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수정체는 투명하기 때문에 이 수정체를 통과해서 카메라의 필름에 해당하는 망막에 초점을 잘 맺히게 되거든요. 그 아래 보시게 되면은 가운데 애기 동자 안에 동그라미를 보시면 투명하고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오른쪽을 보시면은요, 이 수정체가 뿌옇게 돼가지고 혼탁해요. 망막에 초점이 안 맺혀져요. 네네. 그래서 아래 사진 왼쪽을 보시게 되면 뿌옇죠. 네. 그리고 오른쪽 보시게 되면 완전히 하얗지 않습니까? 네. 저 정도 하얗게 되면 초점을 아예 맺힐 수가 아유, 없거든요. 어떡해. 그렇기 때문에 저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반드시 뭐 치료가 필요하십니다. 근데 실제로 저 정도 백내장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나 수술은 좀 무서워, 조금 그렇지. 나중에 할래, 뭐 이렇게 놔두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근데 이제 백내장이라고 하는 거는요, 놔두는 질환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 그리고 우리가 최근 보고에 의하면은 이 백내장이 너무 진행을 하게 되면 치매 발생률이 올라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예, 그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외부에서 정보도 얻잖아요. 그렇죠. 정보도 얻을 때 시각 정보, 즉 눈을 통해 가지고 오는 정보가 80%라고 합니다. 근데 백내장으로 인해 가지고 정보를 못 얻게 되면은 시각 자극이 안 되죠. 그 뇌 자극도 안 되기 때문에 치매 발생률이 높다는 보고가 있고요. 실제로 저희 안과 의사들 입장에서는 약간 치매가 있으신 분들한테 백내장 수술하고 나서는 치매가 좋아지는 경우가 종종 보고가 되고 있어요. 아니 그럼 백내장이 치매를 불러올 수 있다니 너무 무서운데요. 사실 어르신들 굉장히 불편해하세요. 백내장은 뿌옇고 시야를 흐리기 때문에.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이 노안과 백내장을 어떻게 구분하냐 이거죠. 그렇지. 교수님. 네,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그 노안과 백내장이라는 게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사실 완전히 다른 질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비슷하게 느끼냐면은 노안과 백내장이 생기는 시점이 되게 비슷합니다. 50대 전후에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게 노안인가 백내장인가 되게 헷갈릴 때가 많은데 이 노안이라고 하는 거는
조절 기능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 봐야 되는데 초점을 못 맞추기 때문에 가까운 거가 안 보이는 거고 멀리 보는 시력은 똑같습니다. 아. 그러면 가까운 거 안 보였을 때 돋보기를 끼면은 잘 보여요. 그렇지. 네. 그게 노안이고요. 아. 백내장이라고 하는 거는 카메라의 렌즈에 해당하는 부위가 이미 뿌옇게 변했기 때문에 멀리 있는 시력도 떨어지고 가까이 있는 시력도 떨어집니다. 만약에 자기 눈에 맞는 안경을 낀다고 하더라도 안 보이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뿌야니까. 그래서 제가 표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네. 한번 의심 보시면은 증상들이에요. 백내장이라고 하는 게 증상이 뭐 그냥 시력 떨어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워낙이 다양한 증상이 있습니다. 뭐 처음에는 약간 침침한 정도, 그리고 이제 큰 글씨가 안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뭐 시야가 뿌옇게 뿌옇죠. 보인다. 또 사물이 여러 개 보이는, 여러 개 이중으로 보인다, 삼중으로 보인다, 그런 복시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요. 야간에 나 눈이 부셔가지고 운전은 못하겠어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백내장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뭐 주의를 주의실 필요가 있습니다.